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의 부동산 투자 사례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55세 자영업자시고요. 현재 투자 현황은 금천구 가산동의 3층 규모의 근생 건물을 2018년에 매수하셨고 구로구 구로동의 구분 상가는 2019년에 투자하신 상태입니다. 투자 결과는 7억 원의 시세 차익과 월 78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향후에 어떤 자산 관리 전략이 있었는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차익도 굉장히 눈에 띄지만 일단 임대 수익이 굉장히 좀 쏠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면에는 다른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님. 네. 자, 이분 사례자 같은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최근에 과거 한 5년 정도에서 아파트나 주택 쪽에 투자를 하셨다가 상당히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주하는 주택을 빼더라도 대부분 상업용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셔서 차익 기준이나 임대, 월세 기준으로 상당한 이 자산을 참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셨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사례를 놓고 보니까 상가주택 기준으로 3층, 이게 9억 5천대, 그리고 10년 된 건물,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이 과거에 분명히 상가주택이면 이게 주택 부분으로 돼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상가만 운영하던 부분을 근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상업용 쪽으로 전부 용도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이게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바로 우리 이 사례자분 같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생을 전환해서 다행스럽게도 주택, 특히 다주택자 규제가 있기 전에 이런 거를 시장의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주택수를 줄이면서 근생으로 전환을 해서 다주택자의 그런 규제에서 좀 벗어나는 기준으로도 전환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분은 일단 위치가 이렇게 변화가 결국은 상권이나 이런 기업체 인구가 없는 곳에서는 주택을 암만 근생으로 변환을 해도요, 이 사용하는 목적이 결국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구에 맞는 입지의 그런 해당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케이스였고, 이게 또 하나가 구분상가, 이게 상당히 좀 상업용 중에서도 가장 투자 물건 중에 가장 어려운 사례가 바로 이 구분상가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것도 위치가 가장 상권이 좋다고 한 1층도 아니고 3층의 구분상가 35평. 이런 분들이 실제 이거를 어떻게 임대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시대를 우리 공유 시대라고 하거든요. 서로 나 혼자 독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요즘 그 카페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요즘 많이 체인지가 됐는데, 바로 이 스터디 카페로 운영을 전환을 하셔가지고 실제 임대 수익 측면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올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들 좀 놓고 보면, 우리가 부동산의 매입 단계, 운용 단계, 매매 단계,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에 가장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운영이거든요. 보통은 사는 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가 이 과거의 전략이랬다 하면, 최근에 바뀐 전략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비싸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내가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바뀌어서 비싸게 팔고 어떻게 임대 수익을 더 많이 갖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수익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 매달 노후가 됐던 월세 받는 임대 수익. 보통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강조되면서 과연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관리 운영 쪽에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여기에서 이 플러스, 그러면 이 기본이 두 가지가 아니라 3박자로만 돌려준다 그러면 베스트, 부동산 수익은 베스트로 갈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가
좀 상업용 쪽인데, 자, 실제 상업용 쪽으로 좀 돌린 케이스. 자, 이 과거에 여긴 분명히 이거 단독주택이거든요. 2층짜리 단독으로 있는 주택이었는데, 자, 이게 위치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상황, 이 해당 입지가 상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미리 하셔가지고, 자, 해당되는 부분을 음식점이나 커피숍,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이런 이 회사, 이 요즘은 조그만 회사에 그 법인이 쓰는 그런 사무실로도 전환을 하신 케이스. 자, 요런 케이스는 보통 상가주택, 1층은 어차피 상가로 쓰는데 위에는 다 주택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도 해당 지역이 기업체가 많은 동네는 저기를 전부 사무실로 변경시키는, 그래서 근생 변경하는 케이스들. 여기에 요즘 제가 이제 4차 산업이 가장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 요즘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게 이 팬데믹 때문에 이게 우리가 4차 산업과 요즘 이제 그 코로나 1인, 2인, 더군다나 이게 뭐 언택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공유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혼자서 사업하는, 요즘 뭐 온라인 상에서 홈쇼핑 하시는 분도 기업체 무슨 10명, 100명 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명이나 2명 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공유 오피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점포, 결국은 상가 딱 이 사무실만 있으면 이런 거를 운영하는 케이스 하나. 자, 요즘 커피만 마시고 가는 데가 없습니다. 자, 이런 데 안에서 스터디 카페라 그래서 너도 나도 와서 충분히 공부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사무실 전용으로 요즘 그래서 추세가 요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요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언택트, 결국은 비대면이라고 얘기하는 컨셉이, 자, 이 상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금은요, 다 무인으로 이제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IT 기술, 무인 시스템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자, 이게 과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 지금도 세탁소가 있습니다만, 자, 이거 전부 코인 빨래방으로 전부 다 바뀌었고요. 자, 이게 지금 카페, 옛날에는 그냥 자판기 하나만 놓고 하는 뭐 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거 하나 놓고 하시는데, 자, 이런 커피 잔방 경우 뭐 요즘도 이제 이런 부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 닫고는 있습니다만 코인 노래방.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무인 전산화되고 있는,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 운영 면에서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상가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운영하는 방식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시라는 전략을 하는 거고,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성공적인 케이스였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